자, 이번에는 관례복합 9번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 픽션 서사라고 하는 녀석들을 살펴볼 텐데, 참고로 이건 어디 있냐면 문제 파트에 있으니까 문제 좀 먼저 보고 갈까요? 자, 일단 빠르게 눈으로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작품은 소설인 거 보일 거예요. 변방에 오지는 새라고 하는 소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이재소의 난이라고 하는 극작품인 거 확인이 되십니다. 됐죠? 자, 문제 보자. A랑 B를 비교하는 문제 나와 있고요. 이때 A는 소설 파트, B는 극 파트예요. 그러면 참고로 이 두 녀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야. 첫 번째, 똑같은 장면인데 뭐가 다른지 찾기 문제이거나, 그치? 두 번째, 서로 상관없는 장면이지만 이 녀석들의 공통점과 특이점을 비교하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 확인해놓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우리 하던 대로라면 A만 보고 먼저 판단해서 지워나가기 작업을 했었지. 두 번째, 가의 인물에 대한 이해. 그렇지, 소설 나왔는데 인물 사건 배경 안 나오면 그거 너무 섭섭한 거 아니? 자, 최조사, 나기주, 대감, 나기주. 그리고 또 진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체크만 해놓고 넘어갑시다. 3번, 나의 장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은 C넘버를 각각을 기준으로 해서 그 장면들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문제 나와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 참고로 이 문제가 바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극갈래가 나오면 포인트가 되는 지점의 문제 확인할 수 있어. 자, 4번에 보기가 있네요. 가와 나를 감상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가 될 거야? 자연스럽게 이 두 작품을 묶은 이유가 될 거야, 그렇지? 이유부터 보고 갈게. 사실과 허구, 즉 팩트와 픽션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사물을 팩션 서사라고 부른다네. 팩션 서사 중에서도 사실 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제안해서 상당한 내러티브를 만든 것을 지금 써놓은 역사 팩션 서사라고 부른대요. 자, 이 역사 팩션 서사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지금 우리가 보게 될 두 작품을 드러났네요. 이 두 작품은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역사적 시기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한다. 오케이? 무슨 소리?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한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실은 진짜로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사실이라는 거야. 하지만 그 사실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이 있었고 인물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야기를 품어나갔는지, 서사를 만들어 나갔는지는 다 뭐 할 거예요?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하지만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들의 허구적 면모를 가미해서 서사 속 인물로 형성화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 가상의 상황을 창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공백의 과거를 현재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그 역사의 공백, 즉 뭐예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디테일일 거야, 그렇지?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극화가 많이 되는 요소로 생각해보자면 훈민정음 창제, 여러분들 뿌리 깊은 나무 이거 작품 봤었잖아, 그렇지? 실제로 다양한 인물들과 어떻게 설전을 펼쳤고 이런 것들이 기록엔 남아있지만 그 인물들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들은 남아있지 않아요. 논박을 주고받았다. 그럼 그 논박의 내용을 채워서 만들어 넣는 거지. 자, 그리고 이처럼 역사 픽션 서사는 민족사적 사건에 대해서 인물들이 갈등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역사를 역동적으로 살아갔던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그 공백은 보통 인물에 대한 서사로 나타나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역사 픽션 서사라고 하는 건 크게 두 개의 줄기가 있는 거지. 진짜 역사 속 가짜 인물들의 사건.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하신다면 지문 속에서 역사에 대한 얘기 부분과 또 그 인물들의 어떤 태도, 그리고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겠구나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아두고 갑시다. 자, 그러면 변방에 오지는 새라는 작품부터 먼저 볼까요? 자, 소설 나왔고 당연히 보조자료가 필요하겠죠? 보조자료를 잠깐 열어주시고요. 자, 가봅시다. 전체 줄거리 기준으로 먼저 갑니다. 전체 줄거리 읽기 전에 이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 얘기를 하려면 위에 있는 감상 포인트를 좀 잡고 갈게요. 위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 1900년을 전후로 일어났던 제주도의 어떤 방성칠란과 또 신축 제주항쟁, 이주수의 난이라고 돼 있지?를 다룬 역사 소설입니다. 오케이? 이거는 제목 변방에 오지는 새. 자, 1900년대 제주 밀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다. 보통 난이라고 표현된다는 얘기는 실패했다는 얘기일 거야, 그치?
프롤로그 구시를 하는 1장, 그리고 방송칠란과 후일담을 담고 있는 28장, 신축 제주항쟁을 다루고 있는 96장, 후일담의 17장 이렇게 있는데요. 세금 문제로 인해 일어난 방송칠 무리의 봉기와 좌절, 봉쇄관의 횡포, 천주교 표교로 인한 제주민중의 고통, 이제서의 항쟁과 저들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가 우리가 보통 뭐랄까 놀러가는 휴양지로서의 이미지가 좀 강하긴 한데 실은 제주도민들의 입장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이었던 얘기가 우리 역사 속에도 많이 증명돼 있죠.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나? 제주도의 해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 근데 왜 제주도에는 해남이 없을까? 많이 죽어서. 죽어서예요. 진짜 죽어서예요. 태풍이 몰아친다고? 태풍 참고로 제주도 많이 지나가잖아, 그렇지? 태풍이 몰아쳐도 무조건 전복을 가져와야지.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남자들이 많이 죽어나갔고 그 자리를 또 어쨌든 전복을 캐와야 되니까 오케이? 여자들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런 슬픈 얘기가 담겨있죠. 자, 가봅시다. 어디 보자. 전체 줄거리 부분으로 가볼까요? 네. 봉쇄관 강봉헌의 횡포로 제주민족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프랑스 신부의 위세를 등에 업은 일부 천주교인들의 행패 또한 심해집니다. 자, 민중 대 첫 번째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여기서 뭐 봉쇄관이라고 표현되는데 관리들, 오케이? 봉쇄관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세금 받아서 올리는 애들,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중이야. 참고로 이쪽은 그러니까 국가가 되는 거고 이쪽은 외세 그리고 종교의 힘을 뒤에 업은 녀석들이 되는 거야. 이들과 민중이 대결하는 모습을 통해 민중의 슬픈 역사를 표현한 작품이라고나 판단할 수 있겠지. 이에 반발하여 유생들과 토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일으킨 시위가 무력 충돌로 번지게 되죠. 사태가 격화됐습니다. 이 시위는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됐죠. 관노 출신인 이재수가 지도자로 나서면서 제주 하층민까지 참여하는 대대적 투쟁이 됐고, 하지만 프랑스 군함의 무력 시위와 관군의 개입으로, 그치? 프랑스 군함, 외세, 관군, 국가 이들의 개입으로 결국 이들의 투쟁은 비극적으로 끝나게 되는 게 마무리의 내용이죠. 오케이? 이재수까지 이어지게 되고요. 자, 어쨌든 비극이라고 하는 사건은 분명히 결말이 젖어 있어, 그치? 근데 이 안에서 이 이재수라든가 이 관리라든가 신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비밀을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넣는 게 팩션 역사 소설. 가봅시다. 허울조선 돌리니 독립. 조선 독립을 보장한다.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구실 아래 이권이란 이권은 저 오랑캐들이 다 차지해버렸으니, 그럼 여기서 오랑캐를 누구 말하는 거야? 아까 말했던 천주교 신자들을 등에 업은 프랑스 세력이지, 그치? 피폐한 국가지정을 뭐로 메꿉니까? 오로지 헐벗고 줄인 백성들의 고혈, 피를 빨아 국가지정을 세우고 왕실 비용을 충당하니, 이렇게 나기주가 한탄을 하는데 이번엔 취주성학교 넣었습니다. 나기주였지, 그치? 국가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자, 새로운 등장인물이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동그라미 치면서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또 그러한 다음에 이번엔 최주성학교 끼어들었대요. 최주성. 뭐라 했나 볼까? 조선 것들은 외국의 이권을 넘겨주고 구전 챙김, 돈 챙기는 거강부권에 불과하죠. 그중 폐하일총회가 가장 두터운 내장경 이용익의 바로가 가히 좌충손입니다. 이용익은 나쁜 놈일 거야, 그치? 벌써 수백만 금을 모아 천하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 아닙니까? 왕실 비용을 마련한다고 두만강, 압록강의 드넓은 산림 체벌권을 노서와 러시아에 양도하질 않나? 법국 차관, 법국 프랑스죠? 오케이? 프랑스 차관을 들여올 국리를 하지 않나? 전부 다 뭐하고 있는 거야? 국가 관리들이 어떤 국가적 자산을 이용해서 개인의 사욕을 채우는데 혈안돼 있던 상태라는 거지. 오케이? 나라의 어떤 판매권을 이렇게 갖다 맡기는 거.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은 이런 생각을 해. 가끔 TV에 보면 한국전력이 적자가 얼마나 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적자가 얼마나 났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걔들이 적자가 나야 정상이라고 봐. 그치? 그러면 적자란다는 우리한테 부정적 인상을 주잖아. 그러면 그 반대 논리는 뭐야? 쟤들을 민영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이득을 낼 수 있다. 근데 그 이득은 우리의 이득이 아니야. 그들의 이득이지. 오케이?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수도의 질이 하락하게 되는 모습은 우리가 외국 사례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 뭐랄까 국가 기반 산업 같은 것들은 절대 민영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쪽에 속하는데 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민영화하면 무조건 나쁜 건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거야 아마도. 생각을 좀 해볼 가치가 있어. 아무튼간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을 외국에 팔아치우기 바쁜 거야. 그리고 그 로비 자금으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거지. 봉쇄관을, 그렇지? 봉쇄관을 팔도에 보내서 세금을 더럭더럭 앵기고 있는 것도 그 잡자의 사업이죠. 그중 우리 제주섬은 제일 만만하게 봐서 선산 지키는 구부러지는 소나무 한 그루에도 띠풀 같은 잡초에도 새를 붙이니, 그쵸? 뭐예요? 이 상황을 뭐라고 하죠? 가령주구라고 하죠. 야 무슨 풀에다 세금을 매겨? 그쵸? 너네 집에는 풀이 10개 이상 자라는 것 같아. 10%의 세금을 더 붙이도록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 말 그대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는 거겠네. 자, 뭐니뭐니 해도 세액이 많은 지세가 땅값, 땅에 따른 세금이 가장 큰 시비거리죠. 천지개벽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제주섬에는 지세가 없었어요. 지세 대신 진상물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었죠. 진상물이 뭔지 알고 있죠? 전복, 뭐 오렌지, 뭐 귤 이런 거. 그 위에 또 지세까지 내라고 하니까 이런 부당한 처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나기주나 최주사가 현재의 국가에 대해서 비판을 토로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실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건 팩트야, 픽션이야? 픽션이지. 오케이? 이런 픽션들이 세부 패턴에 덧붙여져 있는 거다. 자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만. 짓사라면 별칭이 왕세인데 제주섬은 조선 왕의 땅이야. 왕세는 내야 하는 도리 아닌가? 요 근래는 진상도 하지 않는 모양인데 귤 과수원도 봉쇄관을 시켜서 민간에 팔아치워 폐지하지 않았는가? 라고 말하면서 자, 이들의 비판이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네요. 누군지 이따 봅시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지세를 비판하고 있는데 땅에 대한 세금 우리가 지금 진상물을 바치지 않게 된 것도 시간이 꽤 지났고 그리고 지세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자면 왕명에 의해서 집행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요거 건드리는 건 왕명의 거요. 국가 반역죄라고 이런 것까지 건드리지 말자 그 얘기하는 거죠. 대감 잘못하고 알고 계십니다요. 진상이 없어진 게 아니죠. 귤 진상은 폐지된 게 맞습니다만 전복 진상은 어망세 갖다 붙이고 말 진상은 국말에서 붙이고 다 돈으로 납부하는 거 맞죠. 나기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근데 진상이란 원래 속방이 종주국에 바치는 예물 아닙니까? 이로부터 이 섬에 왕세 대신 진상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거겠지요. 세금이 붙은 게 아니라 갖다 바쳐라라고 하는 건 이 탐락국이라고 하는 인상이 좀 컸다라는 얘기 생각할 수 있겠지? 왕화가 미치지 못하는 수천리 물밖에 있음을 기화로 자주 토란을 일으켜서 조정에 거역하는 섬 백성들을 무마시켜 보려는 고육지책이죠. 왕세가 없고 진상이 있음은 곧 제주 섬이 아직도 탈라국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밑에 요 말도 지금 제주 섬이란 단어와 vs 탐라국이란 단어는 되게 심각한 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야 될 만한 가치가 있어. 섬이라는 단어와 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비교해보자는 얘기지. 섬으로 불린다는 얘기는 한 지방의 속명일 거야. 그치? 우리 울릉도라고 하지 울릉국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쵸? 오케이? 근데 탐라국은 어때요? 속명이 아니라 별도의 국가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야. 즉 탐라국이라는 인상이 있다는 것 자체는 반대로 반란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거리가 멀어서 임금의 어떤 교화가 닿지 않으므로 반란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식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도 담고 있는 것이겠죠. 오케이? 이 말에 최주사에는 펄쩍 뛸 듯 놀란 얼굴로 말합니다. 아이고 형님도 탐라국이라니요. 우리 섬 백성들도 어여쁜 폐하의 적자인데 오케이? 자 지금 나기주랑 최주사는 결론적으로는 잠깐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자 결론적으로는 서로 일정한 정도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 현실을 한탄한다는 공통점.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게 확인이 될 거예요. 지금 어디 갔어? 큰날 소리라고 말하는 거는 이 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실제로 누군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탐락국이라는 인상을 주기도 참 좋다. 정말 위험한 발언이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얘들이 같이 말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뭐랄까 반란을 일으키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아무튼 디테일 좀 따라가 봅시다.
우리도 분명히 적자예요. 다만 섬 땅이 척박하여 세국 마련이 어렵기로 대신 진상물로 백성된 도리를 하고 있다는 것 뿐이죠. 오케이? 어허이 최영 꽤나 몸을 살리는구만. 내가 최영을 발전으로 갈구할까봐 그러시오? 나기주가 껄껄 웃으니까 최주사는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듯 가까이 방송 칠랑만도 봐주고 알지 않소. 참고로 우리 이 작품에서는 이 앞쪽 사건에서 분명히 이 사건이 다뤄졌다는 건 알고 있죠. 다른 장에서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선 백성들 마음하고 속엔 옛날 탐라국 시절에 태평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이때 운양대금의 꾸준한 소리가 들립니다. 오케이? 그러나 이번 민회에 다른 세패와 진상의 패를 거론할지언정 왕세만은 실에 서만서는 안 되는 거요. 왕세를 거역한다는 것은 곧 국왕을 거역하는 것이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최수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네요. 자, 지금 이거 알고 보니까 지금 여기서 민회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뭐예요? 제주도민회가 벌어진 거야. 도민들이 모여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었구나. 회의의 모두 발언 쪽 내용이었구나. 이런 것도 파악할 수 있구나. 됐죠? 자, 어쨌든 자, 우리 한 작품 읽었으니까 나머지 질문 분석하러 갈까요? 일단 A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1번부터 보러 갑니다. 1번 보시면 운영대감이 말을 하는 장면이었죠. 마지막 장면이기도 했고요. A는 자, B는 신경 쓰지 마. A만 체크하자. 인물의 관습적 행동을 통해 인물 간의 사회적 지위의 우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마지막에 조아리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조아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걸 조아리다고 말하지? 머리를 깊숙하게 숙이는 행위. 즉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는 행동이죠. 자, 1번 오케이. 2번 A는 외양적 모습이 부각되도록 인물을 묘사해서 인물의 내적 심리를 암시한다. 이거 외양 묘사를 통한 내면 심리 표사 아니지? 3번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서 갈등 원인을 제시했다? 이게 요약하는 거고 갈등 원인이야? 아니죠. 4번 A는 B가 될 A의 특징이네. 특정 사안에 대한 인물 간의 이견을 부각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자, 애매할 거야. 그렇지 않니? 분명히 최주사가 뭐라고 시각신했을 때 미래의 어떤 리더가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말했었고 거기에 조아리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어색하죠. 갈등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표면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서 충돌 상태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걸 거야. 오케이? 다음 마지막 5번. B는 A와 달리.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못 푸는 문제이긴 하지만 거꾸로 A에는 이속성이 없어야 되는 거다. 그치? 볼게.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소설해서 숨겼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자 1번 아니면 5번 정도의 예상을 두고 가면 되겠지. 그렇죠? 좋아요. 아주 높은 확률로 1번일 것 같아. 2번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최주사, 나기주, 대감, 나기주. 자, 그냥 지문의 내용들은 똑바로 읽기만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풀리는 문제일 거야. 그래서 5번 바로 갈게요. 나기주는 최주사의 견해가 반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오케이.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철회를 요구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 취소해. 이런 말 한 적 있어? 없어? 없지. 철회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또 최주사는 자연환경의 척박함을 들어 제주 백성들의 소유가 무슨 뜻이야? 소유? 요도. 그러니까 뭐랄까 요동치다. 뭔가 수렁거리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지. 소유가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점을 주장하고 있다. 오케이? 근데 이거는 땅이 척박하니까 소유하는 거야. 그게 아니잖아. 지금 뭐가 빠졌지? 땅이 척박하기 때문에 진상을 바쳐야 했던 것이고 그 진상에 세금이 더해지니까 소유가 일어난 거지. 순서가 잘못됐잖아 지금 이거. 오케이? 잘못된 덩어리들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은 답 잡았고요. 자 이제 나머지 두 문제는 어디 보자. 3은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재수의 난이라는 작품을 가볼까요? 자 역시 보조 자료를 통해서 전체 줄거리 잡고 갑니다. 자 근데 이 작품은 이렇게 연결하면 돼. 이게 원작 소설이라고 보면 돼. 이 원작 소설을 극의 형식으로 바꾼 게 이재수의 난일 거야. 오케이? 여러분은 거기 포인트 써져 있을 거야. 현경의 변방에 우지는 새를 이재수의 난으로 제목을 바꿔서 각색한 시나리오야. 1901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신축 제주항쟁의 관노 출신장도 이재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고 천주교인과 주민들의 충돌 사건을 배경으로 당대 민족의 현실을 생생하게 재현해내고 있대. 좋아요. 전체 줄거리 읽어볼까요? 1901년 천주교인들은 고종 황제의 칙서를 들고 와서 제주에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이를 빌미로 타락한 교인들이 부패한 봉사관의 앞자리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자기 뜻에 어울리지 않으면 너는 왕명을 거역한 새끼야 라고 하면서 밟아버렸겠지. 그치?
이에 분노한 제주도민들은 어차피 굶어 죽을 바엔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며 결전을 각오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낀 천주교인들이 기습 공격을 가해오자 이제수는 밀란 장두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제수는 신부와 교인들이 숨어있는 제주성을 포위하고 세패와 교패를 시정인 것을 요구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를 제발 살만하게 만들어줘라고 부탁을 했던 거지. 마침내 이제수는 제주성을 함락했고 조선 정부로부터 시정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함대가 이미 오고 있었죠. 프랑스 교인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빌미로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겠지. 이 상황에서 이제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결국 이 길을 구해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72번 장면부터. 자, 씬 넘버 72번. 샵이 왜 이래? 자, 아무튼 간에. 자, 교당입니다. 최근수가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들칠 뻔했어요. 자,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청의 허락도 없이 무기를 열다니요. 이거 제주는 엄연히 대한제국의 영토입니다. 라는 말 하고 있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관청의 뜻이 무기고가 침탈되는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러지 마라. 이거 국가적 자산이다.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구신부가 신부죠. 사또께서 뭐 하시는 거요? 진작에 해산되었을 폭도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 못 들었어? 구신부. 자, 최곤수랑 구신부 둘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대립각을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뭘 대상으로? 무기고를 침탈을 기준으로. 그치? 건드리지 마. 아니야, 필요해. 그치? 그거야 교당 측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민당들을 습격하는 것도 아니오. 그 때문 아니오. 화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는 그런 법이 어딨어? 라고 하면서, 자, 최군수는 구신부를 비판하고 있죠. 어떤 의도로요? 신의를 저버리고 그만하고 우리 말로 합시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밤에 쳐들어가서 애들 밟아버린 거야. 그치? 나쁜 놈이지. 발끈합니다. 최선달. 아니 사또나으리 난리를 진압해야 될 책임이야 실은 사또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 사또가 못하시니까 우리가 대신 나선 것을 이제 와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사또 이들도 얘를 노란색으로 쓸게 이쪽들 비판하고 있죠. 그럼 뭐예요? 지금 밀란이 일어난 거야. 폭도들이 움직였으면 당신이 나라서 눌러야 되는데 당신들이 똑바로 못하니까 우리가 별수를 다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공권력의 약화를 비판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한 갈등 포인트 잡히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는 행위에 대해서 둘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 확인. 최고수는 화를 냅니다. 이놈! 군마로 관부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 하였다. 그치? 근데 이 말도 되게 슬픈 말이야 지금. 목을 베라 하였다라고 했잖아. 뭐예요? 자, 구신부라고 하는 어떤 그 뭐지?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최선날 같은 뭐랄까? 찌끄레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근데 지금 쉽게 말하자면 백성 중에 하나가 군 무기고에 들어와서 나 K2 좀 가져간다 이런 거 가져간 거잖아. 큰일 나는 거지.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바로 즉시 사형 처해야 돼요. 즉시 총살해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다라고 말하는 얘기는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고 그게 바로 뭐야? 군권력의 약화를 반증하는 거지. 그치? 말만 하지 실제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죠? 계속 구신부는 최선달!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야 너 가만히 있어. 같은 끝끼리 얘기해야 돼 이 상황에서. 그치? 그만하는 겁니다. 됐죠? 죄송합니다 신부님. 누구한테 죄송하대요? 누구한테 죄송하대요? 신부님한테 죄송합니다. 잘못은 얘한테 저질렀는데 얘가 무기고를 쳐들어가서 뺏어가려고 했던 최준수가 화를 냈더니 구신부한테 죄송하대요? 엉망진창이죠? 사또 너무 개념치 마시오. 어쨌거나 난리를 지난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하는 것을 우리가 구한준 셈이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합시다. 폭도들이 동서양진으로 나눠 며칠 후에는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라고 하는데 그 바보 같은 것들을 설득해보겠다고 떠난 김군수마저 강간 무서시긴 해요. 나는 나대로 법국 프랑스 군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놨으니 사또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소? 근데 이건 뭐예요? 바로 외세의 침입을 상징하는 거지. 프랑스 군함을 요청했대잖아. 구신부 그것만은 안 됩니다. 법국 군대가 제주성에 들어오는 날에는 피야간에 서로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저항할 거고 당신들도 피해 볼 거다. 근데 요때 당시에 이제 되게 힘든 슬픈 일이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 병인양요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야 서양 애들은 화승총을 쏘는데 우리는 창 던지고 활 쏴야 되잖아.
물론 총이 없었던 건 아니야. 근데 중앙부대 몇 한테만 조금씩만 있었지 대부분 할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총알이랑 맞서 싸우려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잖아. 그래서 뭐 했대요? 솜을 여러 겹 싸서 갑옷을 입었잖아. 그 얘기 못 들었어? 솜을 꾹꾹 압축해서 여러 겹으로 만들면 총알이 이렇게 회전해서 날아오잖아. 회전하면서 이 솜이 그 회전력을 상쇄시켜줘서 목숨을 살리는 기회가 있었대요. 쉽게 말하자면 속옷을 이렇게 입은 거야. 근데 생각해봐. 여름이야. 지금 이런 날씨에 이두께의 속옷을 가지고 활로 싸우려고 해보다가 그래서 탈전하는 병사가 정말 되게 많은데 더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력의 차이는 진짜 심각한 거지, 그지? 또 선생님 개인적인 성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항공모함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공력 낭비다. 항공모함 한 대 돌리려면 몇 조씩 필요하거든. 생각보다 조단위로 필요해. 조단위가 필요해. 왜냐면 항공모함은 항공모함 한 대가 떡 하고 배처럼 떠 있는 게 아니야. 항공모함이 존재하려면 호위 부대가 만들어져야 돼. 항공모함 자체로는 전력이 없거든. 그 위에 탑재하는 항공기도 필요하고 군사관들도 훈련시켜야 하며 호위함들이 잠수함이나 구축함 이런 것들을 전단을 이뤄내야 돼. 그걸 다 구성해야 된다고. 그러자면 조단위가 되는 게 맞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당연히 돈 드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위에 짱꺼 있고 밑에 일본 있어. 난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힘을 길러놔야지. 오케이?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한 힘라는 그런 거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지금 우리나라 통일 쪽 그러니까 국방부 예산이 상당히 큰 거 알고 있지. 전 세계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규모가 작아서 돈이 큰 건 아니야.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투자하는 돈이랑 급이 다르지. 미국은 항공모함 전담면 몇 대야? 몇 개가 돌아가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대신 전체적으로 쓰는 비율 중에서 국방비 자산이 엄청나게 크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산을 그러니까 통일되고 나면 통일될 수만 있다면 우리에서는 통일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 말고 어떤 방식으로든 통일이 되면 빨리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가지고 북한 끌어올리고 북한 빌드업 시켜주고 빌드업이 되면 우리나라도 같이 부흥이 일어나겠지? 건설, 그 다음에 뭐 경제계 뭐 전부 다 붐업이 일어날 거고 그렇게 되면 힘은 훨씬 좋아질 거고 이제 쓸데없이 돈 낭비 안 하니까 적당한 것을 투자되고 교육사업 벌어지고 얼마나 예쁘냐. 전 세계는 무너지고 있을 때 코로나 때문에 막 몇십만 명 지금 미국 200만 명 넘었지? 대박이죠. 걔들은 역시 스케일이 달라요.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이제 치고 올라가야죠.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아무튼 간에 자, 아무튼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둘의 갈등 관계가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이때 이 최군수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구수진보가 좀 더 나쁜 놈 같아 보이진 않니? 그치? 나쁜 놈이라고 말해도 될까? 그렇지 뭐 웹의 침탈을 끌어오는 사람이니까. 가봅시다. 이제 83번 장면이에요. 공방이군요. 가자. 최군수가 다시 나왔네요. 놈들이 명월진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생각해보시오. 신부들이 벌써 프랑스 군대와 군함을 부르러 보냈는데 그들이 이 섬에 들어오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작년 청나라에서 의원한 사람들이 선교 신부들과 신자들을 살해했다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를 프랑스 서양 각국들이 제 나라 보호하다시고 군대를 보내서 대량 사륙을 하고 극기하는 땅과 이윤을 차지한다고 천국을 갈라놓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함대가 지금 태고에 있는데 3일이면 제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최건수는 상황의 위급함을 설파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대화가 실제로 오갔는지도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건 전부 다 픽션이다. 오케이. 마찬산이라는 인물이 말합니다. 사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간다고 해서 이 섬이 온전할 수 있소? 저 폭도들을 그냥 두면 이 섬은 온통 프랑스국 천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안 싸워도 프랑스 세상, 싸워도 프랑스 세상이라면 우리는 싸워서 원풀이를 해야겠소. 제주성 동쪽에 지을진 동진의 광우백 장도 어른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마찬상. 뭐야? 위급하니까 진정하고 자제하자라고 말했더니 싸우다 죽겠다 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대요. 오달문도 말합니다. 사토오르, 왜 벚꽃 군함이 못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들을 이길 수 없으면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고요. 걔들은 군함 끌고 오는 거예요. 이미 근데 피를 보고 백성들은 문을 뒤집혀했습니다. 저들을 통솔하자면 눈알이 뒤집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묶어서 설명하면 되겠다. 오달문까지. 백성들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자. 싸우지 말자.
자, 그랬대 최근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재수를 바라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최근수는 답답하니 깊은 한숨을 쉬고 고개를 들어 최근수를 쳐다보는 이재수의 눈에는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고 이재수는 최근수의 발치로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VS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VS로 표시할게요. 이재수. 일단은 이재수가 무릎을 꿇고 시작하고 있지. 이건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의미와 그치? 계급 차이를 말하는 거야. 우리는 알고 있지? 이재수는 관노 출신이라고요. 그러니까 노비 출신이에요. 노비가 사또한테 말하는 중이야. 그치? 해. 최근수 소인은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왜 이러시오? 근데 최근수는 뭐라고 있어? 왜 이러시오 하고 있지. 서로 간의 관계가 이쪽은 이쪽을 상전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이쪽은 또 이쪽을 나름대로 같은 지위가 동일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야. 최군수는 국가적 관록을 받는 자로 국가적 양반이야. 근데 이재수는 노비일 뿐이지. 이 둘의 관계는 역전이 불가능해. 그런데 최군수가 방금 뭐라고 했어? 무릎을 꿇는 이재수를 보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지 말아달라고 말하는 거니까 이쪽을 뭐하고 있는가? 대우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좀 더 읽어볼게. 미천한 소인이 군수어렵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히 장터로 나섰습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네요. 일어나시게. 자네는 이미 내 종복이 아닐세. 장부가 이러면 되겠나? 뭐예요? 인정하고 있는 거지 상대방. 그렇지? 훌륭한 사람으로. 이장도 어서 일어나게. 자네는 장도 아니야. 하지만 꿈쩍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제군수어른 관노인 소인이 비천한 신분으로 장도에 나선 것은 젊은 객기가 영소리 듣고 싶은 야욕 때문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의 몹석에 제주 방언 등장하고 있죠. 생동감 현실성. 성을 공격하면 지금 당장은 피를 보겠지만 이대로 흩어진다면 자자손손 더 많은 피를 보게 될 것이고 소인은 불쌍한 제주민들이 이번 난이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생각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이 미천한 막스 목숨을 바치기로 한 겁니다. 이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통의 소리로 변해가고 내려다보는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되고 있습니다. 자, 서로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눈물을 흘린 거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걸 눈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볼게요.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죠. 오케이? 이쪽은 백성을 보살피지 못한 안타까움 때문에, 이쪽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 어떤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그치?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문이 마무리되고 있었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 뒤에 무슨 사건이 있는지도 방금 전에 들었었죠? 이렇게 해서 제주성을 포위하고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근데 군함이 거의 코앞에 왔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해. 그렇지 않으면 군함이 물러가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재수가 자기가 나서지. 내가 대장이다. 날 가져가라. 날 죽여라. 오케이? 이렇게 장렬하게 목숨을 희생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나머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지금 보면 A, B 모두 인물의 관습적 행동을 통해서 유래를 드러내는 거 확실하게 확인됐습니다. 맞죠? 고개를 조아리다, 무릎을 꿇다 라고 하는 행동들, 인물의 지위, 고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지. 정답은 그래서 1번 확인하고 또 3번 가봅시다. 자, 적절한 거 찾기 문제야. 2번으로 바로 갈게요. 두 장면은 모두 다른 대화 상황에서 최군수의 우려를 드러냄으로써, 오케이, 우려가 있었지. 여기서의 우려는 뭐였죠? 시위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 이쪽에서는 뭐였죠? 외국의 군사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법국 군대와의 대결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맞죠? 이거는 이제 국권 침탈의 레벨이 돼버린다고. 지방 밀란이 국권 침탈의 상태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인 거 맞죠? 자, 넘어가고 4번 문제 이제 마무리하고 끝냅시다. 자, 3번 바로 갈게요. 일단 가의 지세와 땅에서 떼이는 세금과 진상물에 대한 인물 간의 대화, 그리고 나에서 법국군함과 군대와 관련된 인물 간의 대화는 오케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 가상의 공적 역사를 창조하여 현지적 관점에서 역사적 습관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지금 인물 간의 대화와 인물 간의 대화야. 우리 방금 본문에서 뭐라고 했었지? 역사적 사실은 팩트야. 그런데 그 팩트 속에 숨어있는 인물 간의 대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픽션으로 만들어낸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를 대화 장면이 공적 역사가 창조돼서 재구성된 거라고 말하면 곤란하지. 그치? 자, 이쪽은 뭐에 해당한다? 픽션에 해당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맞을 거야.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지. 갑자기 역사를 왜 창조를 해? 공적 역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실제 역사를 말하는 걸 텐데 공적 역사를 바탕으로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맞겠지. 근데 공적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 치면서 뭘 만들었는데 그랬던. 그치.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그렇지. 역사를 바탕에 고쳐드렸잖아. 공적 역사를 바탕으로라고 말하면 맞겠지만
지금 이게 이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됐다고 말하면 이 보기의 내용과 일맥한 상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다 봤고요. 짧게 봤습니다. 자, 아유 목 아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 9번 장면까지 봤고요. 이제 10, 11, 12, 13 정도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 수업이면 원래 끝났어야 정상인데 자, 우리는 스텝이 다 꼬여있죠.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잠깐만 달력을 좀 보시자면 오늘이 6월 13일 토요일이고 여러분들 18일 날이 대망의 모의고사 날이야. 선생님이 원래 이 타이밍쯤에 모의고사를 예비로 실시해 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이 출제한 문제를 내주려고 했는데 1컷이 75야. 그런 미친 일이 벌어졌어. 근데 어쨌든 별별 그래서 니들 충격받을까봐 안 줍니다. 알겠죠? 충격받을까봐. 자, 자신감 있게 풀려면 여러분들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능 특강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나가고 있는 진도는 진도대로 있지만 여러분들은 선생님 부탁을 드렸었지. 최대한 끝내달라고요. 그죠? 자, 수특 전에 한번 풀고는 들어가세요. 문제를. 아니 수특이 아니라 미쳤나봐. 육목평 전에 수특을 한번 풀어놓고는 들어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문제는 근데 내신 대비가 같이 겹쳐 있어서 선생님이 가능하면 푸시를 못하겠어. 자, 어쨌든 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들이니까 우리 18일날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은 뭐 현황을 계속 보고 받을 거고 여러분들께 실시간 컷 정보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20일날 오게 되면 뭘 해야 될까? 당연히 분석 수업을 해야겠지. 참고로 그날은 요거 모평만 들고 오시면 돼.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자. 모평에서 연계가 나온 거는 수능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아싸 지울게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져가시면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대로 온전하게 잘 점수 좀 만들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긴장하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긴장 바짝 하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재수생을 포함한 제대로 치러지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20일날 시험 마저 하고 27일까지도 아마 일부 남는 것들이 있을 거야 지문이. 그럼 27일날 나머지 지문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진도를 쭉쭉 쳐서 7월 중순까지 선생님이 수능 특강은 다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는 뭘 보기 시작하면 되겠다? 수능 완성을 또 바로 돌입하면 될 거야. 아시겠죠? 자, 앞으로 흐름은 일단 이렇게 갈 것이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일단 오늘은 오늘의 할 일을 해야지 뭐. 자, 각자 지금 남아있는 시험 준비 작업을 좀 마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선생님이랑 현선 일단 상담. 우리 지난번에 못했던 것들을 조금 후회합시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